미국의 이란 공격이 전 세계적으로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도 상당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번 전쟁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장기전에 대비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걱정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이란과의 전쟁을 한 달 이상 계속할 능력이 있다면서 기간은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상군 투입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중동에 있는 자국민들에게는 즉각 떠나라고 촉구할 정도인데요. 먼저 워싱턴 DC부터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대호 특파원, 지상군을 투입한다는 건 전쟁이 길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한 공격은 아직 시작도 안 했고 큰 파도는 일어나지 않았다. 곧 더 큰 것이 다가올 것이라며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예고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지상군도 투입할 수 있다면서 장기전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특히 공중전과 달리 대규모 병력이 투입돼야 하고 그에 따른 미군의 피해도 클 수밖에 없는 지상군 투입까지 언급한 것은 이란의 반격과 응전태세가 예상보다 강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입니다. 출구 전략 모색이 아니라 오히려 공격 강도를 한층 더 끌어올리려는 그런 의도라는 겁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공격을 4, 5주 정도로 예상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할 능력이 있다면서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다고 말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댄 케인 합참의장도 합동 브리핑에서 전쟁 기간을 특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역시 목표 달성에 필요한 만큼 계속할 것이라고 동조했습니다. 미국인들에게 중동을 떠나라고 했는데 이건 전장이 넓어질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미 국무부는 중동 국가들에 있는 자국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는데요. 미 국무부 영사 담당 차관보는 상업교통편을 이용한 즉시 출국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여행 경보 적용국은 이란을 비롯해 바레인과 쿠웨이트, 이집트, 레바논 등 14개국입니다. 실제로 중동 내 미국 대사관이 속속 폐쇄되거나 직원들의 철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나흘째로 접어든 가운데 앞으로 24시간 내에 미국이 공격 수위를 크게 높일 것이란 보도도 전해졌습니다. CNN은 미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미국이 1차 공격으로 이란 방어력 약화라는 소기 목표를 달성했으며 다음 단계에서는 미사일 생산 시설, 무인 항공기와 해군 능력 파괴에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TV조선 백대호입니다. 미국은 이란 공습 이틀 동안 1000여 곳이 넘는 목표물에 미사일과 폭탄 수만 발을 쏟아부었다고 발표했습니다. 100대가 넘는 전투기가 출격했고 B-2 전략 폭격기뿐만 아니라 B-1 전폭기도 동원했습니다. 이란 함정 11척을 파괴했다며 영상까지 공개했는데 김명우 기자가 관련 내용 정리했습니다. 미군이 발사한 미사일이 목표물을 정확히 파괴합니다. 미국은 개전 이틀 동안 이란에 투하한 미사일과 폭탄이 수만 발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This was a massive, overwhelming attack across all domains of warfare, striking more than 1,000 targets in the first 24 hours. 미 항공모함 2대와 육상 공군 기지에서 전투기 100대 이상이 출격했고 함정에선 이란 해군을 겨냥해 토마호크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미 본토에서 출격한 B-2 전략 폭격기가 벙커버스터를 투하한 데 이어 B-1 전폭기도 가세했습니다. 미군은 군사작전 이틀 만에 오만만에서 활동하는 이란 함정 11척을 모두 파괴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 정권은 수십 년간 오만만에서 국제 해상 운송을 괴롭혔다며 이제 그 시대는 끝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만만은 호르무즈 해협과 연결되는 해역이라 이란의 원유 수송로 봉쇄 가능성을 크게 낮췄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미 국방장관은 이번 작전은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차단하는 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This is not Iraq. This is not endless. I was there for both. 과거 이라크 전쟁처럼 이란을 상대로 초장기전을 치를 생각은 없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TV조선 김명우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지도부를 정밀 타격할 때 AI와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걸로 알려지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을 군사작전에 사용한 건지 황병준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 기자, 이번 공습의 특징은 뭡니까? 네, 핵심 키워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보전과 AI 그리고 사이버 공격입니다. 그런데 이 정보전이라는 건 어느 전쟁 때나 있던 것 아닙니까? 뭐가 좀 다릅니까? 네, 외신들은 이번 공습이 20여 년에 걸친 정보전의 산물이라고 분석합니다. 2001년 당시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을 최우선 목표로 삼으라고 지시한 이후
모사드와 같은 정보기관들은 관련 정보망을 확대했습니다. 이 덕분에 수도 테헤란의 CCTV까지 손바닥 보듯 볼 수 있었고 심지어는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경호원이 몇 시에 출근하고 어디로 퇴근하는지까지 파악할 수 있었다는 거죠. 모사드 관계자는 우리는 예루살렘을 아는 것만큼 테헤란을 잘 알고 있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정보력 하면 미국을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네, 이번 공습은 이란 시간으로 오전 9시 45분에 시작이 됐습니다. 통상 미국의 대규모 공습은 심야 시간에 이루어졌는데 이례적으로 대낮 작전을 펼친 겁니다. 이유는 미 중앙정보국 CIA가 이란의 수뇌부 인사들이 오전 회의에 한꺼번에 모이는 상황을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메네이가 이 회의에 참석한다는 걸 미리 파악하면서 작전 개시를 당초 심야 시간에서 오전으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가 AI였거든요. 이번에 AI를 전쟁에 활용했다는 겁니까? 네, 미국이 이번 작전에서 활용한 AI 모델은 엔트로픽의 클로드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공습에서 정보평가, 목표물 식별, 전장 시뮬레이션 수행 등의 AI를 사용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지난 1월 미군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할 때도 클로드를 활용했습니다. 다만 사용 방식을 두고 미 국방부와 엔트로픽 간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미 국방부는 AI의 군사적 활용 범위를 전면 개방하라고 요구했지만 엔트로픽은 대규모 감시나 살상 무기 개발에 자사 기술을 사용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기관의 엔트로픽 기술 사용을 중단하라고 했었는데 이번 이란 공습에 다시 활용한 겁니다. AI가 군사작전에 얼마나 깊숙이 관여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 같은데요. 자, 다음 특징, 사이버죠. 네, 하늘에서 전투기가 공습을 펼치는 동안 지상에선 이란의 정보 인프라를 마비시키는 사이버 공격이 펼쳐졌습니다. 정부 웹사이트, 국영 언론, 인터넷망을 외부와 완전히 차단하는 이른바 디지털 블랙아웃 상태를 만든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눈을 가리고 귀를 막는 거하고 똑같아요. 마비가 들어가 놓고 본격적인 작전이 들어갔던 겁니다. 이 때문에 이란의 인터넷 트래픽을 평소 100% 수준으로 본다면 공습 직후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외신들은 역사상 최대 규모의 디지털 공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물리적인 군사력뿐만이 아니라 이 정보나 기술 같은 소프트 파워가 얼마나 전쟁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번 전쟁을 통해서 정말 잘 느낄 수가 있군요.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